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 수다의 놀라운 인기와 그로 인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폭삭소가 수다는 글로벌 시리즈 비영어 부문 1위에 등극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IMDb에서는 9.4점이라는 역대 한국 드라마 중 최고의 평점을 기록했고 중국의 최대 평점 플랫폼인 더우반에서도 9.5점을 받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한국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 세리 셰퍼드는 자신의 프로그램 넷플릭스에서 폭삭소가 수다를 우연히 봤다며 천천히 진행되지만 정말 훌륭한 이야기라고 강력 추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인생 드라마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걸어나가지 못하거나 이 작품에 들어간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라는 극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삭소가 수다의 열풍 속에서 오늘은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한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의 한 가정에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런던 외곽 브릭스턴에 살고 있는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노동자 계층이 모여 사는 곳이죠.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과 똑같은 벽돌집들이 늘어선 풍경은 제 마음까지 회색으로 물들인 것 같았어요. 학교는 가끔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재미있었거든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문제아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느라 늦게 돌아오셨고 돌아오셔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대화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가끔 아버지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냐? 공부 안 하면 미래 없다라는 잔소리를 하실 뿐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 두 사람만 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다 교감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학 처분을 받았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어요. 평소와 달리 일찍 귀가하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이든, 넌 대체 뭘 하려고 그러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일하는지 알기나 해.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어요. 문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TV 소리.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대화 대신 TV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확 먹은 친구 맥스였어요. 야, 심심하면 이거 봐. 요즘 한국 드라마가 대세라던데. 맥스가 보내준 링크를 열어보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제가 한국어를 알 리 없었죠. 자막을 읽어가며 1화를 보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가족 이야기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학 기간 동안 할 일도 없고 해서 쭉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심심풀이였는데 어느새 푹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극중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인상적이었어요.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이 왠지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방에서 보던 드라마를 거실 TV로 옮겨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더니 찡그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딴 거 보지 마라. 머리만 썩는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꺼버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으로 다시 보려고 했지만 왠지 기분이 가라앉아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몇 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셨고 저는 방 안에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도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 주방으로 나갔죠. 냉장고에서 남은 피자를 꺼내 데우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무언가 들고 오셨어요. 봉지를 보니 치킨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이었죠. 별말 없이 식탁에 봉지를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보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깜짝 놀라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만 응시하고 계셨죠. 아빠, 그거 제가 보던 드라마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셨어요. 시간이나 때울 겸.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한번 보려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죠. 남자 주인공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가족을 위해 참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시선이 신경 쓰여 드라마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다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한순간도 화면을 떠나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다음 에피소드를 틀었어요. 욕실에서 나온 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앉으셨고 우리는 말없이 다음 에피소드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했습니다. 무언가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셨어요. 저도 옆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았죠.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화면만 보다가 점점 드라마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자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그 캐릭터에 아버지는 공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학기간이 끝나가던 날도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다가 쓰러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병원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자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왜 울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죠. 내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그 사람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어 드라마를 일시 정지시키셨어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셨어.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셨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왜 그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듣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난 많은 걸 후회했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내가 똑같은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살짝 펴지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지. 말은 별로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마치 저 주인공처럼. 아버지는 화면 속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아버지 자신도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에 대해서요. 학교를 자주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비슷했어. 부모님 말씀은 듣기 싫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그러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달라졌지.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저 잔소리만 하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한 사람으로요. 드라마 속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드라마 더 볼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앉아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저도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 편을 몰아보기도 했습니다. 정주행이라는 말도 처음 알게 됐죠. 학교에 복학한 후에도 저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드라마를 보았어요. 학교로 돌아간 첫날, 선생님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눈빛이었죠. 솔직히 저도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제 마음가짐도 함께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맥스를 마주쳤을 때 그는 정학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도 복잡했고 솔직히 말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버지의 손에는 치킨과 피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는 특별한 날이라며 소파로 향했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따라 앉았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작은 컵케이크에 촛불을 꽂아 들고 돌아왔을 때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저조차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촛불을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라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었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계속 가까워질 수 있기를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건넨 작은 상자에는 새 이어폰이 들어 있었어요.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저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방식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웃음이 예쁜 사람이었다는 어머니, 제가 태어났을 때 그토록 기뻐했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그려졌습니다. 왜 떠났는지 묻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며칠씩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일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외롭게 했을 거라고요. 처음 듣는 진솔한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가능한 일찍 퇴근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할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드라마도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저와 아버지는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남주인공이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희생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주인공이 쓰러진 이유가 가족들을 위한 무리한 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장면에서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바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에피소드를 본 날 우리 집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결국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와 저는 나란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2잔의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음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코코아를 마시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어요. 다음날 학교 영상 수업 시간, 선생님은 기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족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계기 한 편의 한국 드라마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영상, 우리의 변화 과정,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아버지에게 초안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지만 끝까지 진지하게 봐주셨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편집한 영상 속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우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차츰 가까워지는 부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학교에 일찍 도착해 제 발표를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그 손길에서 자랑스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제 발표를 축하한다며 한국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어요. 불고기, 김치, 떡볶이 등 드라마에서만 보던 음식들을 직접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여름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서 본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여행 가이드북과 메모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행을 준비해 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몇 개월 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학을 받고 집에 갇혀있던 그날 심심풀이로 시작한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제 미래에 대한 꿈도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한국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제 발표 이후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는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계획하셨어요.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드라마였는데 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작품이었어요. 처음부터 자막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귀가 익숙해지면서 간단한 인사말이나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열어보니 반짝이는 새 카메라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 제대로 된 장비로 꿈을 키워보라는 격려였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응원과 지지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한국에서 공수한 작은 소품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드라마 포스터, 한글로 쓰인 액자, 그리고 곧 있을 한국 여행을 위한 여행 일정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한국 드라마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문화, 언어는 달라도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요.